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오이바이오 이민영입니다. 여러분, 눈꺼풀 염증 질환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흔히 다래끼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 밖에도 눈꺼풀과 관련된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수님 모시고 눈꺼풀 염증 질환과 위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각막 파트를 전공하고 있는 김유정입니다. 교수님, 저는 어릴 때 처음 받았던 다래끼 시술이 너무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조금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래끼가 나더라고요. 다래끼는 어떤 질환이고 우리 눈에서 눈꺼풀은 무슨 역할을 하나요? 네, 먼저 다래끼는 눈꺼풀에 세균들이 증식하거나 기름 분비가 안 돼서 염증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눈꺼풀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눈꺼풀은 우선 외부로부터 눈을 보호해주고 또 눈깜빡임을 통해서 눈물을 눈 표면에 골고루 퍼뜨려주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위아래 눈꺼풀 안에 딱딱한 눈꺼풀 판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 마이봄샘이라고 기름을 만들어주는 샘이 묻혀 있는데요. 눈물에 기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름이 깨끗하게 잘 분비되어야 하는데 눈꺼풀염으로 기름질이 좋지 않거나 부족해지면 눈물이 빨리 증발해버려서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눈꺼풀 염증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주로 어떤 이유로 발병하게 되나요? 네, 눈꺼풀염은 매우 흔한 질환인데요. 눈꺼풀 염증에는 앞 눈꺼풀염과 뒤쪽 눈꺼풀염인 마이봄샘 기능장애가 있습니다. 눈꺼풀염의 원인은 아주 복잡하고 다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세균 감염이나 노화, 알러지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고 공기의 질이 좋지 않을 때도 눈꺼풀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미세먼지 자체도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고 또 미세먼지 속에 있는 중금속이나 화학물질이 달라붙어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루성 피부염이나 주사와 같은 피부 질환이 있거나 피부가 지성인 경우에 더 잘 발생할 수 있고요. 눈꺼풀에 아니면 눈썹 뿌리 쪽에 모낭충이 있는 경우에도 눈꺼풀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 진료를 보시다 보면 눈꺼풀 염증 질환 환자분들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특히 눈꺼풀 질환이 많이 나타나는 나이나 성별 혹은 직업군이 따로 있나요? 네, 눈꺼풀염은 노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발생이 증가하고요. 또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눈화장을 많이 하고 또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모든 연령대의 남성과 여성분들에서 눈꺼풀염이 많은데요. 특히 눈화장을 많이 하거나 아이라인 문신이나 눈썹 연장술을 하는 경우에 잘 생길 수 있고 또 컴퓨터 모니터나 핸드폰을 많이 보는 경우에 눈꺼풀염을 직접적으로 생기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미한 눈꺼풀염에도 쉽게 눈 불편감이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업무를 볼 때 또 책을 읽다 보면 눈이 건조하고 이물감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게 눈꺼풀과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눈꺼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눈꺼풀염이 있으면 이제 눈물층 중에 기름층이 부족해지고 또 질이 떨어지면서 건성환을 유발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눈에 염증 물질들이 많아져서 눈 표면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눈꺼풀염이 있으면 다래끼도 잘 생기고 잘 관리되지 않으면 계속 재발할 수 있는데요. 또 눈꺼풀염이 오래되면 회복할 수 없는 문제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눈꺼풀에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기거나 아니면 눈꺼풀이 붉은 상태로 지속되거나 아니면 눈꺼풀이 파이는 이런 모양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봄샘 기능장애가 오래 방치되면 마이봄샘 입구가 막히면서 기름 배출이 되지 않고 기름이 샘 안에 축적되어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고 그 압력에 의해서 마이봄샘 세포들이 손상을 받아서 결국 마이봄샘 자체가 소실될 수 있고 이것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이봄샘이라는 것은 이 눈꺼풀 안쪽에 단단하게 판 모양으로 눈꺼풀 판이 있고 그 안에 기름을 분비해주는 샘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름들을 맑게 분비해 주는데요. 마이봄샘 기능 장애가 오래되다 보면 마이봄샘 자체가 없어지면서 기름 분비도 안 되고 눈물의 기름층 공급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눈꺼풀염이 심한 경우 눈 표면인 요 각막과 결막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특히 시력에 중요한 요 검은 동자라고 하는 요 각막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 각막은 투명해야 되는데 하얗게 혼탁이 생기면서 심한 경우에는 시력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눈꺼풀 관리를 소홀히 하면 실명까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꺼풀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눈꺼풀 관리의 가장 기본은
때로는 따뜻하게 온찜질을 하고 눈꺼풀 세정제로 눈꺼풀 가장자리, 특히 눈썹 뿌리 쪽을 잘 닦아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찜질로 눈꺼풀이 따뜻해지면 기름샘 입구를 끈적하게 막고 있는 기름 덩어리가 녹아서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온찜질을 하는 방법은 깨끗한 물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시거나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화상이 입지는 않을 정도로 따뜻하게 하고 눈을 감고 나서 그 위에 5분에서 10분 정도 올려놓습니다. 요즘엔 안대 형태로 된 제품들이 많아서 그런 제품을 사용하면 좀 더 편리하고요. 그 후에 눈꺼풀 세정제로 눈꺼풀을 닦아서 균이 증식하지 않고 염증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눈꺼풀 세척은 눈꺼풀 세정제를 솜에 묻히고 눈꺼풀을 살짝 당긴 후에 속눈썹 뿌리 쪽을 10번에서 20번 정도 잘 닦아주면 됩니다. 이때 세척액이 눈에 닿지 않게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어려우시면 눈을 살짝 감은 상태로 눈썹 뿌리 쪽을 닦는다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간단하지만 매일매일 꾸준하게 집에서 10분에서 15분 투자하시면 눈 건강을 잘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하나씩 뜯어서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티슈 제품들도 있어서 사용하기 더 편리하고요. 그리고 눈 건강에 좋은 성분들을 추가해서 눈꺼풀염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김유정 교수님 모시고 눈꺼풀 질환과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의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이바이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